프롤로그 지옥의 문턱에서 만난 천사. 엄마, 아파. 그날 7살 준석이의 입에서 터져나온 핏기 없는 목소리는 내 43년 인생 전체를 뒤흔들었다. 버려진 심장병, 아이. 해외 입양을 기다리던 그 아이의 산소 포화도는 80%를 맴돌았다. 이모, 나 입양 안 돼? 나는 심장이 아파서 아무도 안 데려간대. 그 아이의 외로운 눈빛 앞에서 나는 간호사 가운을 벗어던지고 지옥행 편도 티켓을 끊었다. 수술비, 약값, 이혼. 그리고 20년의 고통. 나는 내 모든 것을 걸었다. 그리고 20년 후, 내 모든 헌신이 비참하게 끝났다고 생각한 순간, 낡은 집 앞에 검은색 벤틀리 한 대가 멈춰 섰다. 그 차에서 내린 노신사는 나에게 50억짜리 아파트 등기부등본을 내밀며 이렇게 말했다. 선생님, 사실 준석이의 아버지는 살아 있습니다. 한 장, 그 아이, 준석이. 밤 11시, 소아과 병동. 응. 아파. 준석이가 또 끙끙댔다. 산소 포화도가 떨어지고 있었다. 나는 재빨리 산소 마스크를 조절하고 아이의 이마를 쓰다듬었다. 괜찮아, 준석아. 이모가 여기 있어. 이모, 우리 엄마는 언제 와? 가슴이 무너졌다. 곧 올 거야. 거짓말이었다. 준석의 엄마는 아이를 낳고 3달 만에 세상을 떠났다. 친척도 아버지도 없었다. 아이는 완전히 혼자였다. 이모, 나 입양 안 돼? 응. 옆 침대 수진이는 새 엄마 아빠 만났대. 근데 나는 심장이 아파서 아무도 안 데려간대. 그런 소리 하지 마. 목이 메었다. 준석이는 정말 좋은 아이야. 누구든 데려가고 싶어 할 거야. 그럼 이모가 데려가면 안 돼? 그날 밤 나는 한숨도 자지 못했다. 2장 집, 그리고 현실. 다음 날 저녁, 작은 투룸집. 여보, 나 얘기 좀 하자. 남편 성민이는 소파에 누워 TV를 보고 있었다. 준석이라고 병원에 있는 7살 남자아이 있잖아. 응. 그래서 그 아이를 우리가 입양하면 어떨까? 찰칵 리모컨 소리가 멈췄다. 뭐, 성민이가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미쳤어. 지금 무슨 소리야? 여보, 들어봐. 그 아이는, 야, 박지연. 남편이 소리쳤다. 민준이가 얼마나 자주 아픈데. 서연이는 심장 수술 2번 했어. 2번. 우리 애들도 제대로 못 키우면서 무슨 입양? 나도 알아. 근데 그 아이는 남의 아이야. 왜 우리가 짊어져야 해? 당신 소아과 간호사라고 세상 모든 아이 다 책임져야 돼? 정신 좀 차려. 쾅. 남편이 방문을 닫았다. 나는 부엌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다. 3장 1달간의 전쟁. 1주차 병원 복도. 지연 선생님, 준석이 해외 입양 확정됐대요. 후배 간호사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언제? 다음 달 15일이요. 미국 가족이 받아주기로 했대요. 그래, 잘 됐네. 입에서 나온 말과 달리 발걸음이 5번 침대로 향했다. 준석아, 이모. 아이가 환하게 웃었다. 산소 마스크 너머로도 보이는 그 미소. 나 미국 간대. 선생님이 그러는데 거기는 햄버거가 엄청 크대. 그래, 좋겠다. 근데 이모, 미국말 못하는데 어떡해? 가슴이 찢어졌다. 2주차 집. 여보, 그 아이 해외 입양 간대. 잘 됐네. 이제 신경 끄고 우리 애들이나 챙겨. 근데 미국 가면 언제 볼 수 있을까? 박지연. 그만해. 남의 아이야. 남의 아이. 알아. 하지만 매일 밤
준석이 얼굴이 떠올랐다. 3주차 병원 옥상. 하나님, 제가 욕심이 너무 많은 건가요? 담배도 안 피우는 내가 옥상에 올라왔다. 아니면 제가 해야 할 일인 건가요? 바람이 차갑게 불었다. 4주차 마지막 밤. 여보, 새벽 2시. 나는 남편을 깨웠다. 뭐야? 자다 말고. 미안해. 근데 나 준석이 입양하고 싶어. 한 달 동안 생각했어. 계속. 매일. 근데 답은 하나더라고. 박지연, 정신 차려. 우리 형편에 돈은 내가 벌게. 당직거 서고 파트 뛰고 무슨 일이든 할게. 그게 문제가 아니잖아. 남편이 벌떡 일어났다. 당신 체력이 감당이 돼? 43살이야. 43. 애 키우면서 당직까지 서면 당신 몸은 어떡하고. 괜찮아. 괜찮긴 뭐가 괜찮아. 나도 알아. 무모한 거. 근데 성민아, 나는 남편의 손을 잡았다. 저 아이 눈을 봤어. 세상에서 제일 외로운 눈이었어. 나 간호사 20년 했지만 그런 눈 처음 봤어. 우리 민준이도 서연이도 아플 때 엄마 아빠가 있잖아. 근데 준석이는 아무도 없어. 미국 가면 그 작은 애가 외국말도 못하는데. 눈물이 흘렀다. 제발 한 번만 내 고집 들어줘. 평생 부탁이야. 내장 입양의 날 2주 후 입양기관 상담실. 정말로 하시겠어요? 심장병이 있는 아이라 평생 관리가 필요합니다. 상담사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네, 괜찮습니다. 옆에 앉은 남편은 한숨만 쉬었다. 그럼 여기 사인 부탁드립니다. 떨리는 손으로 사인을 했다. 박지연, 축하드립니다. 이제 준석이는 부모님이 생겼네요. 5장, 그리고 시작된 전쟁. 6개월 후, 여보, 준석이 응급실 가야 할 것 같아. 새벽 3시. 또 남편이 지친 목소리로 일어났다. 서연이 수술비도 아직 못 갚았는데. 알아. 미안해. 근데 지금 산소 포화도가. 알았어. 가자. 1년 후 박지영 간호사님. 이번 주 당직 3번째신데 괜찮으세요? 네, 괜찮습니다. 괜찮을 리 없었다. 몸은 끊어질 것 같았다. 하지만 준석이 수술비, 서연이 재활치료비, 민준이 학원비, 멈출 수 없었다. 2년 후, 지연아. 나 진짜 한계야. 남편이 소주잔을 비웠다. 미안해. 조금만 더 버텨줘. 조금이 언제까지야? 준석이 수술만 벌써 4번째야. 끝이 어딨어? 난 매일 밤 악몽 꿔. 병원비, 독촉, 전화 오는 꿈. 솔직히 말할게. 남편이 나를 똑바로 봤다. 난 그 아이 입양한 거 후회해. 미안하지만 진짜야. 6장, 이혼. 3년 후, 거실. 바닥에 이혼 동의서가 놓여 있었다. 미안해, 지연아. 난 더는 못하겠어. 여보, 당신 잘못 아니야. 나도 알아. 당신은 천사 같은 사람이야. 남편이 눈물을 흘렸다. 근데 난 그냥 평범한 사람이야. 매일 병원 가고, 돈 걱정하고, 잠도 못 자고. 이건 내 그릇이 아니야. 조금만 더 힘내자. 응, 7년이야. 지연아, 7년 버텼어. 이제 진짜 한계야. 남편이 가방을 들었다. 아이들은 내가 양육비 꼬박꼬박 보낼게. 면회도 할게. 근데 더는 같이 못 살겠어. 너한테만. 아이들이란 짐을 맡겨서 미안해. 그리고 사실 나는 나를 이해해주는 다른 여자가 생겼어.
쿵. 문이 닫혔다. 나는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았다. 거실에는 아이들 사진이 걸려 있었다. 민준이, 서연이, 준석이. 엄마가 지킬게. 꼭 7장. 그렇게 17년, 2024년, 가을. 엄마, 나 대학 붙었어. 준석이가 소리쳤다. 20살, 키 180cm, 건강하고 밝은 청년. 준석아. 정말? 응. 간호학과. 엄마처럼 나도 아픈 사람들 돕고 싶어. 눈물이 났다. 17년, 수술 8번, 입원 53번, 병원비 2억 3천만 원. 그 모든 게 주마등처럼 지나갔다. 엄마, 울지 마. 나 이제 다 컸다고. 응. 그래. 우리 준석이 다 컸네. 민준이는 회사원, 서연이는 대학교 3학년. 모두 건강하게 자라줬다. 나는 어느새 60살 되어 있었다. 하지만 경제적으로 아직 힘들어서 병원에서 수간호사로 일을 하고 있었다. 8장 그날 벤틀리가 왔다. 어느 토요일 오후. 엄마, 밖에 무슨 차 한 대 섰는데? 서연이가 창문을 열었다. 검은색 벤틀리. 누구지? 차에서 70대 정도의 노신사가 내렸다. 정장, 반백의 머리, 카리스마, 넘치는 인상. 딩동. 누구세요? 혹시 박지연 선생님 댁 맞습니까? 네. 그런데요? 저는 노신사가 깊게 고개를 숙였다. 이준석 학생의 친할아버지 강대환입니다. 9장 20년 만의 진실. 거실. 커피잔을 든 손이 떨렸다. 할아버지라뇨? 네. 정확히는 제 둘째 아들의 아이입니다. 강대환 회장의 목소리가 가라앉았다. 20년 전 제 둘째 아들 민재가 사랑하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반대했습니다. 집안이 맞지 않는다고, 가난하다고. 그래서 민재는 듣지 않았습니다. 그 여자와 계속 만났죠. 그러다 임신을 했고 노인의 목소리가 떨렸다. 제가 둘을 갈라놨습니다. 여자에게 돈을 주고 떠나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여자는 돈을 받지 않았습니다. 네, 미혼모 시설로 갔습니다. 거기서 홀로 아이를 낳았습니다. 강 회장이 눈물을 닦았다. 하지만 몸이 좋지 않았습니다. 심장병도 있었고 경제적으로도 어려웠죠. 결국 아이를 시설에 맡겼군요. 네, 그리고 3개월 후 세상을 떠났습니다. 거실이 조용해졌다. 민재는 그 사실을 뒤늦게 알았습니다. 미칠 듯이 아이를 찾았죠. 하지만 이미 아이는 입양 절차를 밟고 있었고 기록도 찾기 힘들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지금? 민재가 병에 걸렸습니다. 10장. 요양원의 아들. 뇌종양입니다. 말기입니다. 강 회장이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꺼냈다. 휠체어에 앉은 60대 남자. 야윈. 얼굴. 하지만 온화한 눈빛. 하루하루가 기적입니다. 의사들은 3개월이라고 했지만 벌써 1년째 버티고 있습니다. 아들, 놈이 말합니다. 준석이를 꼭 만나고 싶다고. 그래야 눈을 감을 수 있다고. 그럼 어떻게 저희를 찾으셨어요? 사립탐정을 고용했습니다. 전국의 입양 기록을 뒤졌습니다. 3년이 걸렸습니다. 강 회장이 나를 똑바로 봤다. 선생님, 부탁드립니다. 단 한 번만이라도 준석이를 만나게 해주십시오. 그때 문이 열렸다. 엄마, 나왔어. 준석이었다. 대학 축구 동아리 훈련복을 입은 준석이가 서 있었다. 준석아, 강 회장이 벌떡 일어났다. 너, 내가 준석이구나. 누구세요? 나는. 노인의 목소리가 떨렸다. 나는 내 할아버지란다. 11장 50억짜리 제안.
3시간 후 준석이는 충격의 말을 잇지 못했다. 그럼 저한테 친아버지가 있다고요? 그렇단다. 지금 요양원에 계신다. 준석이가 나를 봤다. 엄마, 괜찮아. 준석아, 놀랐지? 강 회장이 서류 봉투를 꺼냈다. 이건 아주 작은 보답입니다. 보답이요? 20년간 제 손자를 키워주신 은혜입니다. 펼쳐진 서류. 강남구 대치동 샤아파트 84평 감정가 50억. 이게 무슨. 받아주십시오. 이걸로는 부족하지만. 아니에요. 내가 소리쳤다. 전 돈 때문에 준석이를 키운 게 아닙니다. 압니다. 강 회장이 눈물을 흘렸다. 그래서 더 받아주셨으면 합니다. 선생님은 천사이십니다. 12장 요양원에서 일주일 후 강남 요양원. 아버지, 왔습니다. 준석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휠체어의 남자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너, 내가 준석이니? 네. 아, 강민재가 울기 시작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내 엄마를 내가 지키지 못했다. 너를 찾지 못했다. 이제서야 아픈 몸으로 널 찾아서 미안하구나. 근데 널 만나지 않으면 내가 눈을 못 감을 것 같았어. 내가 얼마 안 남은 거 나도 알거든. 그래서 정말 널 찾고 싶었다. 준석이도 울었다. 괜찮아요. 전 행복했어요. 응, 제 엄마, 절 길러주신 엄마가 절 정말 사랑해줬어요. 형도 누나도 있고 전 외롭지 않았어요. 강민재가 준석이의 손을 잡았다. 고맙다. 정말 고맙구나. 잘 자라줘서. 에필로그 1년 후 강민재는 준석이를 만나고 3개월 후 평화롭게 세상을 떠났다. 엄마, 이거. 준석이가 통장을 내밀었다. 이게 뭐야? 아버지가 남긴 거래요. 제 학비랑 생활비. 통장 잔고 10억. 준석아, 엄마, 이 돈으로 편하게 사세요. 그동안 너무 고생하셨잖아요. 그리고 이거요. 50억짜리 아파트 등기부등본. 강 회장님이 제 명의로 해줬대요. 근데 엄마, 준석이가 웃었다. 거기 우리 같이 살아요. 형이랑 누나랑. 이제 큰 집에서 살자고요. 눈물이 났다. 그래, 우리 다 같이 살자. 13장 나타난 전 남편. 이사 준비 중. 대치동 아파트 앞. 딩동, 딩동, 딩동. 초인종이 미친 듯이 울렸다. 누구세요? 인터폰 화면을 보는 순간 심장이 멎었다. 10년 전 이혼한 전 남편 성민이었다. 지연아, 나야. 문 열어. 제발, 할 말이 있어. 어쩔 수 없이 문을 열었다. 뭐 하러 왔어요? 10년 만에 본 전 남편은 많이 늙어 있었다. 희끗희끗한 머리, 초췌한 얼굴. 지연아. 성민이 거실을 둘러봤다. 50억짜리 아파트의 화려한 인테리어가 눈에 들어왔다. 소문 들었어. 준석이 친할아버지가 재벌이라며? 그게 당신이랑 무슨 상관이에요? 상관 있지. 성민이 목소리를 높였다. 내가 10년 전에 이혼 안 했으면 이 집도 내 거였어. 나도 권리가 있다고. 뭐라고요? 지연아. 내 말 들어봐. 나도 준석이 키웠잖아. 7년이나. 병원비도 내가 같이 냈고. 당신 양육비 한 푼도 안 보냈잖아요. 그건 형편이 어려워서. 성민이 말을 더듬었다. 어쨌든 나도 준석이 아버지였어. 법적으로 따지면 나도 10억. 아니, 최소 5억은 받아야 하는 거 아니야? 주먹을 쥐었다 폈다. 나가세요. 지연아, 제발. 난 지금 정말 힘들어. 사업도 망했고. 나가라니까요. 그때
안방에서 준석이가 나왔다. 누구세요? 엄마? 성민이 준석이를 봤다. 180cm의 건강하고 늠름한 청년. 준석이니? 나 기억 안 나? 아저씨. 아니, 아빠야. 너 어릴 때 같이 살았잖아. 준석이의 표정이 굳었다. 아빠라고요? 그래, 나야. 근데 준석아, 아빠가 요즘 힘들어서 그러는데 나가세요. 준석이의 차가운 목소리. 당신, 우리 엄마 힘들 때 어디 있었어요? 병원비 없어서 엄마가 당직 3교대 돌 때 어디 있었냐고요. 그건 나도 어쩔 수 없었어. 어쩔 수 없었다고요? 준석이가 한 걸음 다가섰다. 제가 4번째 수술할 때 엄마 혼자 수술실 앞에서 밤새 울고 있었어요. 그때 당신 어디 있었어요? 당신 나한테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옛날에 잠깐 봤던 남자일 뿐이에요. 14장 진짜 이혼 이유. 잠깐만. 제발. 성민이 바닥에 무릎을 꿇었다. 사실은 말이야. 그때 이혼할 때 거짓말했어. 뭐, 나도 모르게 물었다. 준석이 때문에 이혼한 거. 그거 핑계였어. 무슨 소리예요? 난 그때 다른 여자가 있었어. 심장이 얼어붙었다. 회사 동료였어. 젊고 예쁘고 나한테 잘해줬어. 집에서는 매일 병원 얘기, 돈 걱정뿐이었는데 그 여자는 날 웃게 해줬거든. 그래서 이혼하자고 한 거야. 준석이는 핑계였어. 손이 떨렸다. 근데 그 여자가 성민이 얼굴을 손으로 감쌌다. 내 사업이 망하니까 떠났어. 돈 있을 때만 날 좋아했던 거야. 15년 만에 알았어. 진짜 날 사랑했던 건 당신뿐이었다는 걸. 지연아, 미안해. 진짜 미안해. 다시 한 번만 기회를 줘. 응. 우리 다시 나가세요. 내 목소리는 놀랍도록 차갑게 나왔다. 지연아, 당신이 저한테 했던 말 기억해요? 남의 아이라고 했죠. 그 남의 아이가 20년 동안 얼마나 아팠는지, 제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당신은 몰라요. 알 필요도 없고 나는 문을 열었다. 이제 당신이 남이에요. 다시는 우리 앞에 나타나지 마세요. 지연아, 제발 5억만, 아니 3억만. 성민이 바닥을 기었다. 난 정말 죽을 것 같아. 빚쟁이들이 매일 찾아와. 제발. 준석아. 네, 엄마. 경찰 불러. 알겠습니다. 야, 이 나쁜 년아, 인정머리도 없어. 그래도 우리 부부였잖아. 아이도 둘이나 있는데. 성민이 소리쳤다. 우리가 부부였으면 당신이 먼저 이혼하자고 했을 때 생각했어야죠. 경찰이 올 때까지 성민은 계속 바닥에서 울부짖었다. 하지만 내 마음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이미 17년 전에 남이 되었으니까. 그날 5번 침대에서 만난 7살 아이. 이제는 21살 간호학과 대학생. 그동안 이혼도 했고 너무나 힘든 20년이었지만 후회는 없다. 준석이가 옆에서 웃고 있으니까 그걸로 충분하다. 나는 그때로 돌아간다고 해도 또 똑같은 선택을 했을 것이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